승리와 관계된 주변인들 사이에서 자꾸 성매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승리의 버닝썬에서 일을 했던 중국인 애나도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버닝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애나는 관광객을 VIP 룸으로 데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를 도와서 하루 수천만 원을 벌었다. 이른바 애나가 마약을 먹고 마약을 유통했던 것뿐만 아니라 포주 역할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의 동업자이자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대표도 성매매 의혹이 지금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냈어요. 윤 총경에게는 어른스러운 충고를 받으며 많이 따른 거다. 청탁은 없었다. 청탁에 대해서 부인했죠. 경찰청장 언급도 그냥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예요. 두 번째 해명했죠. 세 번째 핑계. 특히 박한별 씨 남편인 유인석 대표가 엑스녀를 2명 보낸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희가 말로 언급할 수 없는 상당히 저질적인 단어예요. 엑스녀 2명 보낸다.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성접대, 알선과 관련돼서 농담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 노영희 변호사님, 승리, 애나, 유인석 모두 다 아니다 하고 있어요. 일단 애나 씨는 본인이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통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성매매 관련해서는 바보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바보 전략? 네, 우리는 바보였다. 그리고 우리 그냥 농담하고 허세 부린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없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사 기법은 죄수의 딜레마 기법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서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아무런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백이 사실은 없는 셈이고, 물론 그 외부에 있는 카톡 같은 증거는 있지만 그건 직접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공범이 말을 너하고 지금 맞춘 상태이긴 하지만 다른 식으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먼저 자백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쪽 얘기는 다르던데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팔라우 섬에서의 그런 생일 파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기들끼리는 동맹이 확실하겠지만 외부에서 갔던 그 여성들은 또 약간 고리가 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략을 해서 실제 그 곳에서 어떤 식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다면은 아무리 본인들이 입으로만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게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이게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오히려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좀 더 확실하게 좀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서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저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윤총경 문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자면 윤총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본인들이 식사도 하고 꿀프도 했지만 특별하게 뭐 접대하거나 대가를 준 적이 없다는 게 바로 요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윤총경의 부인이 외국에 있는 이제 그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라고 했나요? 그 외국에서 K-팝 스타가 공연을 할 때 티켓을 그쪽에서 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 부인에게 그런 티켓을 줬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뇌물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뇌물성 따질 필요가 없어요.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바로 처벌 가능하다. 왜냐하면 뇌물성을 따지게 되면 대가성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이거 다 따져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티켓 구해준 것은 무조건적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처벌이 된다면은 윤총경이나 윤총경 부인이 어떤 식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본인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윤총경 님이 너무 훌륭한데 내가 그냥 이렇게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식의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국민을 좀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론전을 더 이상 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파워가 있구나라는 건 느껴집니다. 총리도 경고했고 대통령 말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맞나요? 그놈이라고 하잖아요. 놈과 분 얘기할 때 그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는 애한테도 미안해집니다. 제가 애한테 너 대학 가면 엄마 한번 클럽 한번 데려다 주라. 엄마도 거기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대체.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제 아이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저같이 느끼는 부모님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고요. 제대로 밝혀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 좀 안전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모두 다 사실이라면 김영주 의원님, 지금 승리에게 제기된 성매매 알선, 그러니까 성접대 혐의가 벌써 2개예요. 버닝썬에 찾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버닝썬 직원에게 승리가 카톡을 보내잖아요. 좋은 애들로 붙여라. 잘 대접하게 해라. 라고 하자 버닝썬 직원이 모텔,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라는 답신까지 받은
상황 플러스 이번 한라완 생일 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거. 네. 두 번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훨씬 더 범죄가 가중될 수 있겠죠.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본인이 실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우리는 장난이었다라는 말이 입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마약, 말하자면 성매매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팔라완섬의 경우에도 보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투자 관련돼서의 과연 저것이 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조사를 하면 물론 국세청에서 어떤 포탈 문제까지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범죄 선물 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승리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